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박생불사 예각기법. 모든 차트의 각을 찾아 수익을 찾아낸다. 예각과 둔각으로 차트의 흐름을 타는 방법. 안정적인 포트로 높은 수익을 챙기고 싶다면 대박 플러스를 주목하라. 예각의 달인 예병구만 통해 박생불사 예각기법이 지금 바로 공개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박 플러스 시즌2 월요일을 책임지고 있는 남자, 월요일의 남자 예병구 멘토입니다. 자, 이번 한 주 시작되면서 오늘 날씨 무척 더웠습니다. 여러분들 이 더운 날씨 속에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자, 지금 태풍이죠. 8호 태풍 너구리가 우리나라로 지금 북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갑자기 너구리 라면이 왜 이렇게 생각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배가 고픈 모양입니다. 제가 이 태풍이 지금 대부분이 지방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만반의 준비를 기해야 되겠죠. 자, 우리 정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왔습니다. 이 어닝 시즌에 대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대박 플러스 시즌2를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만반의 준비를 갖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은요. 02-3153-2611번에서 12번 두 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고요. 자, 서울경제TV 홈페이지에서도 접속이 가능하십니다. www.sentv.co.kr로 접속을 하시면 종목 상담 신청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쪽에 글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기법 관련 궁금한 사항이나 포트폴리오 전 종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 꼭 좀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전화를 드는 순간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달라진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짤막하게 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요, 오늘 낙폭을 좀 많이 벌려놨다가 장 막판에 낙폭을 많이 회복하면서 2005포인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약보합으로 좀 마감이 됐는데요. 코스닥은 여전히 지금 상승세의 어떤 분위기를 타고 있다. 즉, 제가 지난주에도 여기 대박 플러스 시즌2 월요일 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코스닥은 553포인트까지가 순항 랠리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신다면 지금 순항 랠리 안전하게 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코스피는 역시 코스닥에 길이 열려야 올라올 수 있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코스닥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결과적으로 코스피 낙폭을 키우지 않고 계속 아랫꼬리를 달면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도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환율이 천 원을 깰 듯 하면서 깨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환율 1,000원 절대 못 깬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자, 아슬아슬하게 지금 1,000원은 깨고 있지 않습니다만, 잘 방어는 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실적, 지금 코스피가 실적 우려감보다는, 이제 바닥권이 어느 정도 형성됐다는 분위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환율이 어느 정도, 주춤하고, 즉, 하락 속도가 좀 주춤했죠.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스닥은 이제 어떻게 봐야 되느냐. 587포인트까지의 변동성 랠리, 한번, 기대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더라도 그냥은 안 가요. 변동을 주면서 갑니다. 그러니까 그 점 참고해 보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자, 시장, 상승에 대한 근거 요인을 한번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시장을 크게요. 자, 불마켓. 그죠? 그 다음에 베어마켓. 그죠? 그러니까 황소, 곰이 있습니다. 그죠? 이 불마켓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되고 베어마켓이 될 것 같으면 베어마켓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자, 시장을 여러분 차트로 흔히들 많이 분석을 합니다. 차트는 근데 보조지표일 뿐입니다. 차트를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차트 갖고 돈을 벌 수 있는 시장이면 이 시장이 정말 만만한 시장일 겁니다. 자, 차트에 뭐 여러 가지를 녹인다고 해요. 일목균형표 녹이고, 볼린저 밴드 녹이고, 엘리어트 파동이론 녹이고, 이러면 차트 답이 완성. 결국은 다 차트예요.
차트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참고사항일 뿐이지 그 차트 하나로 뭔가 해답을 찾을 수 있다.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여기가 만만한 시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차트로 계속 설명을 하죠. 그런데 차트는 결코 답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거 다시 한번 강조드린데요. 그냥 차트로만 갑니다라고 얘기하면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차트로만 갑니다라고 했을 때 가든가요?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시장은 근거를 제시하면서 올라갑니다. 물론 오르고 난 다음에 그 근거들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 근거들을 미리 한번 제시를 해보자고요. 자, 불마켓에 대한 근거입니다. 글로벌, 그죠? 글로벌 유동성 공급입니다, 바로. 자, 미국이요. 글로벌 유동성을 계속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동성 자체가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이 미국도 그렇고 유럽은 지금 마이너스 예금 금리 상태를 만들면서 자, 결과적으로는 이제 투자, 즉 위험 자산으로서 이동을 자꾸 부추겨 나가고 있죠. 그리고 자, 이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을 공급했는데 두 번째, 경기 지표 호전이 안 되면 이건 더 큰 문제입니다. 사실은. 자, 우리가 2007년도를 생각을 해보자고요. 2007년도 세계 증시 화랑이 있었습니다. 그 화랑 때 쫙 올라갔죠. 쫙 올라가다가 결국 리먼 사태가 있으면서 꼬꾸라들었는데 그때 생각해 보면 그때보다 지금 경기가 낫습니까? 경기는 낫지 못합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뭐냐면 돈으로 끌어올린 장이에요. 풍부한 유동성을 줘서 돈으로 끌어올려 붙인 장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풍부한 유동성이 경기 지표의 호전까지 가져온다면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요? 추가적인 상승이 없이 거품이 빠질까요? 결국은 추가적 상승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중국이죠. 중국이요, 경제 실리 외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중국도 자, 새로운 어떤 이념 이런 쪽으로 지금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고도화로 지금 산업화되어 들어가고 있고 이 산업화되어 들어가는 과정에서 자본주의보다 더한 형태의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가짜 계란을 만들고 가짜 분유를 만들고 멜라닌 섞인 분유를 만들고 이러면서 고도화된 산업화 그거보다 더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보다 더 심각한 병폐적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시장경제체제가 결국은 중국도 지배될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로 가야 되는데 중국의 시진핑 총리가 북한을 먼저 방문한 것이 아니고 최초로 우리나라를 먼저 방문했습니다. 후진타오라든가 원자바오 그렇지 않았죠. 그런데 이 시진핑이라는 인물은 실리 외교, 즉 경제 실리 외교 쪽으로 잡고 우리나라를 먼저 방문했다는 거예요. 자, 중국이 이런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한국 증시에 도움이 될까요? 되지 않을까요? 분명하게 한국 증시에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또 살펴봤고 또 하나 이유가 더 있습니다. 자, 2기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행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즉 최경환 전 대표를 체제로 해서 이 2기 경제행정부가 들었었는데 결과적으로 뭐냐? 경기 부양 쪽입니다. 건설 DTI 규제를 완화시키고 결국은 벤처 캐피탈을 육성시키고 전부 다 경기 부양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그렇다면 한국 증시의 불마켓 쪽 요인은 이렇게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베어마켓 쪽 요인을 한번 살펴봅시다. 한국의 고질적인 문제. 뭐가 있을까요? 대북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 대북 리스크가 고질적인 문제였는데 여기서 하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중국의 입장이에요. 중국의 입장이 바뀌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를 먼저 방문을 하면서 경제 실리 외교 쪽으로 가고 있는데 북한이 혼자 독야청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북 리스크는 땡 날리겠습니다. 땡 아니다. 땡. 자, 그 다음 미국 경제, 미국 유럽의 거품론입니다. 거품론인데 이 거품론, 지금 미국 증시나 유럽 증시가 거품이 많이 끼었다, 빠질 것이다, 이제 빠질 것이다 얘기했던 게 지금 올해 초부터 계속 나왔던, 대두되었던 얘기입니다. 근데 빠졌습니까? 아니죠. 신고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계속 신고가를 경신해 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글로벌 유동, 풍부한 글로벌 유동성의 경기 지표까지 호전이 됐기 때문입니다. 테이퍼링을 해도 그들의 행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왜? 테이퍼링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주고 경기 지표가 호전이 안 되면 그것이 더 위험한, 즉 거품론의 주범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돈을 풀었는데 돈 푸는 표시가 아무것도 안 나요. 여러분들 가정에 자 갑자기 큰 돈이 생겨서 돈을 풀었습니다. 이 가정의 윤택한 삶을 위해서 풀었는데 돈 푸는 표시가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그럼 그게 문제일까요? 아니면 돈 푸는 표시가 팍팍 나서 더 윤택한 삶을 사는 게 문제일까요? 결과적으로는 전자가 문제입니다. 돈을 풀어도 표시가 나지 않는 거. 근데 돈을 풀으니까 경기 지표가 호전돼 돌아오면서 자, 돈 푼 표시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푼 돈의 양을 축소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테이퍼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위험론이 되고 증시를 떨어뜨린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돈으로 풍부한 유동성으로 공급해놓고 경기 지표 호전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세계 증시가 지금 경기보다는 훨씬 더 화랑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 거예요. 바닥론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 그래서 이 거품론도 땡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베어마켓이라고 볼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아무런 근거가. 불마켓입니다. 상승장이에요. 그런데 그럼 왜 그렇게 강하게 안 올라갑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시장을 이렇게 흔들어야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치고 지칠 때쯤 되면 시장은 확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치지 마세요. 제가 올 초부터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조드렸던 것이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주식 비중을 늘려가야 될 시기라고 강조드렸습니다. 우리가 코스피가요. 코스피. 자, 여기 펜이 잘 안 나오네요. 자, 코스피가 2년이 조금 넘는 2년 이상의 박스권이었습니다. 그죠? 2년 이상. 코스닥은 5년이 넘는 5년 이상의 박스권이었습니다. 이제 이걸 돌파를 하려고 해요. 자, SK 하이닉스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그죠? 41,000원 밑에서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게 SK 하이닉스입니다. 이 SK 하이닉스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즉 이 부분 즉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지금 4만 원 초에서 5만 원 이상까지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예. 자, 이렇게 SK 하이닉스 저는 간다라고 주장했을 때 이 시점에서 SK 하이닉스를 추천하는 사람 미친 사람이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K 하이닉스는 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SK 하이닉스 왜 간다고 설명드렸습니까? 모바일 D램의 성장성이죠. 그게 근거고 보조는 차트였습니다. 역사적 고점에서 전 고점을 뚫고 갔습니다. 적어도 여기서 50%는 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려서 6만 원대 얘기를 드렸던 거고 여러분들이 6만 원대를 계속 끌고 가실까 봐 5만 8천 원까지의 목표가만 잡아드린 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신고가를 또 만들었죠. 5만 1,600원. 여러분들 지금 막 여러분들 흥분해 가서 매일 전화가 옵니다. 응? 종목 상담 프로그램에서도 SK 하이닉스 계속 물어보면서 전화가 옵니다.
감사하다고요. 감사하실 거 없습니다. 저는 당연히 수익을 드리는 전문가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 점 꼭 좀 참고하시고. 결과적으로는 이런 박스권의 흐름, 이게 돌파가 되면 바로 지금 쫙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따라붙지 못할 만큼. 이게 보조지표로서의 차트입니다. 차트는 철저하게 보조지표로 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느 것 하나에도 치우치지 않는 삶. 그죠? 어느 것 하나에도 너무 기울지 않는 삶. 그것이 좋은 삶이라고 합니다.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차트에 너무 목매는 것.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내용에 너무 목매는 것. 좋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내용을 우리가 상세히 안다고 칩시다. 내용을 정말 자세히 안다고 칩시다. 우리가 과연 그걸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이 회사 지분율이 어떻게 되고, 이 회사가 앞으로 뭐가 있고, 이런 걸 다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는 애널리스트입니다. 이 회사가 갈지 안 갈지만, 이 회사가 어디까지 갈지만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면 되는 직업입니다. 그리고 그 정확성은 늘 정확도에서 높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내용을 충실히 하고, 아무리 차트를 충실히 해도 결과가 좋지 못하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내용에도 충실하지 않고 차트에도 충실하지 않는, 즉 정확한 자리대에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직업, 그것이 애널리스트의 직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SK하이닉스 뿐만이 아니죠. 자, 시장 얘기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이 SK하이닉스 뿐만이 아닌 지금 대박플러스에서 누적 수익률 몇 프로인지 보면서, 그리고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종목이 뭔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KG모빌리언스입니다. 정확한 자리대에서 말씀드렸고, KG모빌리언스 성장성 멈추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자, 벌써 14%대나 수익이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레드캡 투어 인 앤 아웃바운드에 대한 성장성 모멘텀을 말씀드리면서 탑픽으로 잡아드렸던 게 한 종목이었죠. 레드캡 투어였습니다. 벌써 11%대가 넘어왔습니다. STI 3D 프린팅주, 자, 성장성 죽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잡아드리고 난 이후에 거의 목표가까지 왔습니다. 8,200원대까지 왔다가 지금 또다시 살짝 밀린 자리대로 내려와 있습니다. 목표가를 8,300원, 80원 설정해 드렸는데요. 자, 그 부근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아이센스는 제가 지난주 너무 오랫동안 들고 있었다. 매도 의견을 말씀드렸고, 정확하게 7%대에서 매도가 되었다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대륙제관, 여전히 이 레저 사업, 아웃도어, 레저 부분에서 분명히 소모성 부품이다. 이 부탄가스 회사 소모성 부품이라서 캠핑 문화가 이렇게 발달될수록 이 대륙제관의 실적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대륙제관의 성장성을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지금 수익권이요. 자, 이래서 나온 수익이 뭐냐? 바로 누적 수익률이 320%대가 돌파가 됐습니다. 다시 320%대로 가고 있습니다. 370%에서 조금 밀려 내려왔죠. 그러나 다시 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의해서 조금 흔들거릴 수는 있으나 우리가 거기서 많이 흔들거리지는 않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는 SK하이닉스 편입조차 안 했습니다. 여기서는 MDS테크 편입조차 안 했습니다. 여기서는 SNF 편입조차 안 했습니다. 그런데 그 종목들이 계속 가고 있죠. 오이솔루션 여기서는 편입조차 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가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반기 성장성을, 하반기 주도주가 될 만한 것들이 바로 사물 인터넷이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면서 잡아드렸던 종목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물 인터넷, 그 안에 뭐가 있으며, 그 안에 뭐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안에서 이런 부분들이 채택될 거고, 자, 라인이 증설되고, 뭐 이런 거,
우리가 거기까지 알아야 됩니까? 그렇게 상세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렇게까지 박사 정도의 수준까지 알아야 되는 것이냐?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은 성장성을요, 너무 복잡다단한 게로 보시면 안 됩니다. 산업의 전반적인 사이클링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느 정도 사이클링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KG 모빌랜스 많이 빠졌죠. 근데 다시 업사이클링 쪽으로 온다. 왜? 성장성이 있으니까.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복잡할까요? 주식 그렇게 여러분들께서 박사처럼 공부한다고 해서 수익 나는 시장 절대 아닙니다. 그죠? 절대 아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타이밍이고 분석입니다. 타이밍의 싸움이에요. 그러면 자, 오늘도 이 훌륭한 수익률을 기록했던 예각기법 응용 강좌 바로 17강좌입니다. 와, 딱 많이 들어왔습니다. 기초 강좌 8강, 심화 강좌 8강을 제외하면 지금 벌써 18강좌, 응용 강좌 18강좌면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왔습니다. 자, 이제 거의 책을 다 띄어가고 있습니다. 책거리 한번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응용 강좌 18강좌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박 플러스를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방송국에 불이 나도록 전화를 한번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대박 플러스를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잘릴지도 모릅니다. 자, 이제 잘리고 나면 여러분들 가감해지실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여러분들, 서울경제TV로 전화 많이 하세요. 전화 많이 하셔서 예병군 멘토는 절대 잘라내면 되지 않는다. 자, 계속! 예병군 멘토를 기용해야 된다는 것을 좀 강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일단, 좀 사견이었고요. 자, 이제, 바로 18강좌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것은요, 자원개발 쪽입니다. 자, 이 자원개발, 왜 이게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우리가 자원이 풍부한 국가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늘 자원이 모자라는 국가입니다. 늘 모자라고, 늘 뭔가 부족한 국가, 늘 배고팠던 국가. 그래서 인력을 수출했던 나라. 그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력을 수출하고 했었는데, 이제 자원이 정말 부족한, 저희 초등학교 때요, 석유가, 2000년도가 되기 전에 고갈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고갈됐습니까? 아니죠, 그죠? 그럼 다 뻥이네? 아닙니다. 뻥은 아니고요. 그만큼 기술이 발전한 것이죠. 석유를 채취하는 기술이 발전한 것이고, 석유를 채굴하는 또 기술이 발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채산성이 높아진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일단 아직 고갈이 안 되고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한 대체 에너지가 필요하고, 특히 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 미루어 봤을 때, 이 자원 개발은 필수 불가결한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외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요. 자원 쪽은. 그 점,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미래 시장은 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자체에 우리가 이제 공급선을 확보를 해야 되겠죠. 원유를 크게 나누면요. 원유를 크게 나누면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두바이유와, 그죠? 그 다음에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라고 하는 WTI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북해산 발트유가 있죠. 그죠? 북해산. 이 세 가지를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예. 북해산 브렌트유. 자. 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자, 이 WTI에 대한 좋은 소식이 좀 나왔어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이걸 이제 일부 수출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이 가지고 있는, 이때까지 수출을 안 했던 그 많은 자원 중에 일부를, 자, 비축유들을 수출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자,
매입처의 다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두바이유만 수입하던 나라에서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까지 수입할 수 있다. 그러면 이 둘한테 얼마 해도 야 여기는 얼마 해준다 하는데 너도 얼마 해도 이래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흥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정제 마진이 좋아질 거예요. 정제 마진.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참고를 해보셔야 되는데, 자, 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정제 마진이 좋아질 것이다. 아, 매입처가 다변화됐다. 정제 마진 좋아질 것이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원유 확보에 대한 공급처가 다변화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주식의 새로운 영향, 즉 새로운 이제 하반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이 원유 자원 확보, 자원 개발 쪽에 종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던 대우 인터내셔널. 최근에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사실. 대우 인터내셔널이 굉장히 좋았는데 미얀마 가스전 프로젝트입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 대우 인터내셔널 지금 이 미얀마 가스전 때문에 투자 자금 회수가 예상이 되고 있고, 이 얘기 때문에 매출 기여도 확대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 때문에 성장성이 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대우 인터내셔널은 체크해갖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코 EMTEC, 주력 철강 원료 사업의 견조한 수요, 포스코 마그네슘 제련 공장 위탁 운영, 몰리브덴 신규 설비 완공, 도시광산 사업 본격화 등 장기 성장 전망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진짜 장기예요. 예, 진짜 장기예요. 너무 장기입니다. 계속 이 얘기는 주구장창 나왔던 얘기예요. 그죠? 그럼 너무 장기란 얘기지. 그래서 이거는 빼겠습니다. 자, 한국가스공사. 자, 가스 가격을 계속 올려요. 지금 조금씩 올렸는데, 가스 가격 계속 올릴 수 있느냐? 아니라고 봤습니다. 제가 서민 물가와 직결되는 거, 가스값, 그 다음에 전기료, 못 올린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분명히. 그래서 한국전력이 떨어지고 있는 이유예요. 내가 여러분 언제 TV 출연해서 여러분 한국가스공사 좋게 얘기가 한국전력 좋게 얘기한 적 언제 있었습니까? 가스값하고 전기료 못 올린다. 왜? 서민물가하고 직결되어 있는데 정부가 다음 정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느냐? 못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얘기 드렸습니다. 실제로 진짜 가스값 올해 연내 인상, 가스값이 아니라 전기료 연내 인상 얘기 없다는 거 분명히 나왔죠. 그죠? 그러면서 한국전력이 쭉 빠졌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너무 복잡다단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 살펴봤고, LG상사. 이 LG상사는 거의 유통 개념이에요. 유통 개념인데 경기 지표가 좋아진다. 유통주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경기가 좋아진다.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유통 지표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집니다. 그래서 LG상사는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작년도 11월 달부터입니다. 주식 승천에도 여러 번 들고 나왔고, 대박 플러스에서도 들고 나왔고, 자, 그리고 여러분 가족분들한테 굉장히 강하게 얘기 드렸던 종목이에요. 비중 50% 이상, 60% 이상, 심지어는 몰빵까지 얘기 드렸던 종목입니다. 뭐냐? SK네트워크스죠. 지금 너무 잘 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말씀드렸을 때만 해도 7,000원 초반이었습니다. 7,300은 그 밑이었죠. 지금 이제 11,000원을 최근에 넘어갔다가 소폭 조정, 즉 건전한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당연히 애착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K네트워크스 체크하겠습니다. 자, SK이노베이션입니다. 혁신이죠. 근데 이름은 혁신인데 주가는 혁신이 아니라 꼬꾸라지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이 SK이노베이션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실적에 대한 우려감입니다. 그런데 제가 뭐라고 얘기 드렸습니까? 매입처의 다변화, 즉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이것이 가능하다면
자, 가격 흥정이 가능해진다. 그렇다면, 자, 정제 마진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SK 이노베이션까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기 성장성을 지키니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살펴볼 거 정해졌습니다. 대우 인터내셔널, LG 상사, SK 네트워크스, SK 이노베이션 차트로 참고를 해가면서 녹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볼까요? 대우 인터내셔널입니다. 자, 대우 인터내셔널. 자, 이제 막 각도를 세워갖고 올라오고 있죠. 그런데, 자, 이걸 한번 봐보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각도를 꺾고 내려오는 중에서 뾰족선을 그리면서 강하게 반등이 왔습니다. 이런 구간에서 둔각이 안 만들어지면 절대 강하게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는 이 부분이 자꾸, 밀리는 자리대까지 와요. 42,000원대 부분인데, 자, 주봉으로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국은 긴 횡보 자리대입니다. 장기 횡보죠. 그죠? 자, 상승 횡보입니다. 지금까지 횡보예요. 횡보인데 이 횡보 구간에서 가장 뚜렷한 특징 뭐다? 박스권 상단과 박스권 하단을 만들어 나간다. 즉 28,000원대와 그 다음에 41,000원대의 박스권 사이 장기 박스권에 갇혀 있는 횡보. 이게 뚫으러 가겠죠. 왜? 증시가 하락으로 넘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우 인터내셔널은 또 모멘텀까지 지니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이번에도 뚫을 것이냐? 뾰족선 그리면 절대 못 뚫습니다. 완만하게 올라오면 뚫습니다. 그런데 뾰족선을 그리면 절대 못 뚫죠. 그러면 41,000원대까지 노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상승폭이 너무 약합니다. 버려!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LG 상사입니다. 낙폭이 너무 과해서 야, LG 상사 이거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벌떼같이 살 거예요. 왜? 예병군 멘토가 이래 밑에 종목 추천한 게 SK 네트워크스 이후로 아마 또 두 번째가 될 것 같으니까. 자, LG 상사, SK 네트워크스하고는 좀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SK 네트워크스는 밑부분에서 충분히 각도를 돌려 세웠고, 그 다음에 충분한 모멘텀도, 그리고 성장성적인 부분도 다 찾아보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LG 상사는 지금 막연한, 즉 경기가 회복이 되면 유통주가 올라갈 것이다라는 막연함과, 그 다음에 아직까지 확실히 돌려 세우지 않은 차트가 너무나도 마음에 걸립니다. 자, 이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취할 것이 아닙니다. 버려!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SK 네트워크스입니다. 너무 잘 가서, 너무나 잘 가서, 그죠? 작년 연말부터 지금까지 꾸준한 상승, 뭐 나무랄 데 없는 종목입니다. 이제는 박스권을 완전히 탈피하고 올라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 강력한 저항대가 하나 보입니다. 바로 13,000원 살짝 위에서인데요. 아직 상승 여력이 한 30% 가까이 됩니다. 거기다가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있죠. 주봉에서도 지지선 부근까지 또 내려왔습니다. 그렇다면 매력이 넘쳐 보입니다. 왜? 일단은 여기 앞부분에서 걸렸던 부분 여기죠. 그죠? 이게 지금 돌파가 되면서 지지를 형성해 나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가 강한 저항대는 돌파가 되는 순간 뭐가 된다고? 강한 지지대가 된다고. 강한 지지대는 돌파가 해가서 밑으로 내려오는 순간 뭐가 된다고? 강한 저항대가 된다고. 그 얘기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이 그러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SK 네트워크스 주목해 볼 만한 충분한 이유 되겠죠. 다시 주목하겠습니다. 지금껏 들고 계신 가족분도 계십니다. 7,000원대 잡아서 거의 70% 정도 몰빵을 해놓고 들고 가시는데 지금 잘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주마가편이라고 얘기를 하죠. 채찍을 가해드리겠습니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청마의 해니까. 그죠? 자, 그래서 SK 네트워크스 킵!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 SK 이노베이션입니다. 빠져도 너무 빠졌죠. 그런데 이 SK 이노베이션은 ELS 만기가 거의 7월, 8월, 그러니까 7월까지 거의 마감입니다. 8월 달에는 거의 물량이 없어요. 만기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자, 이제 하락폭을 다 겪고 올라올 차비를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직은 하락폭의 각도가 너무 커서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만 충분히
여기 지지대를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97,000원대. 자, 요거를 제가 선으로 한번 꺼볼게요. 자, 이 강한 지지대. 97,000원 부근이죠. 그죠? 자, 이 97,000원 부근이 전에도 강한 지지대로 작용했던 구간입니다. 이게 툭툭툭 3번을 치니까 이만큼 올라간 거예요. 그죠? 이만큼 올라간 겁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서도 툭툭툭 3번만 치면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것은 주목해 보실 충분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의 명확한 얘기가 나올 때쯤부터는 날아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아직 정부적 차원에서 지금 수출하겠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민간업체 차원에서의 수출이니까 아직은 명확한 부분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살짝 반등 주다가도 다시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볼 시기가 아닙니다. 조금 더 지켜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버려! 하겠습니다. 그럼 다 버려뿐네? 하나 남았죠. 그거는 자세한 가격 전략은 오늘 이제 내일장 공략주 말씀드릴 때 다시 한번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청자 종목 상담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시청자분 전화 연결을 했는데요. 시청자분께서 지금 전화 받으실 상황이 안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시 보기를 통해서 꼭 볼 테니까 상담을 좀 요청을 하셨고, 그래서 오늘은 홀로 얘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홀로인데요. 그죠?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포트폴리오 한번 보겠습니다. KT 서브마린 5,600원 최근에 들어가신 것 같네요. 그죠? AP 시스템 손실 큽니다. 뭐 크게 큰 구간은 아닙니다. 그죠? 그런데 손실폭이 좀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프로 괜찮고요. 하나케미칼 뭐 괜찮습니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다우기술이 참 문제네요. 그죠? 자, 이분도 포트폴리오를 20, 10 비현금 비중은 10%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크게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어떤 종목 올라가봤자 어떤 종목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비중이 큰 종목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는 거 포트폴리오 점수에서 감점 요인입니다. 즉 비중 하나는 정말 확실하다 싶은 종목은 비중을 한 40%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나머지 분산을 하셔야 되는데 이건 너무 나누어진 포트입니다. 그죠? 과일을 너무 나눠놨어요. 그러면 여름 계절 과일 먹다가 갑자기 겨울 계절 먹으면 닝닝하죠. 그죠? 닝닝합니다. 이 맛이 네 맛도 내 맛도 아닌 자, 그런 닝닝한 과일이 될 수밖에 없다. 즉 수익률은 별로 좋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이거를 좀 재편을 좀 해볼게요. 자, KT 서브마린부터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KT 서브마린 해저 터널 관련해서 충분한 모멘텀이 있어서 최근에 급격하게 움직였는데 실적적인 측면에서 크게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거품이 빠지면서 다시 내려왔는데요. 자, 주봉으로 보시면 아직도 상승 가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들고 가셔야 돼요. 자, 지금 보유 의견을 좀 드렸는데 일단은 여기서 박스권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봉상 박스권이에요. 자, 강하게 올라왔다가 조정이 들어오면 그 조정, 즉 매물 소화를 하기 전까지는 횡보가 나오게 되는데 그 횡보대 자리의 뚜렷한 특징, 박스권 상단과 하단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는 거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박스권 하단은 4,800원대고요. 박스권 상단은 5,900원대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욕심 부리실 게 아니고 지금 박스권 하단으로 다시 한번 내려오게 되면 추가 매수 20%에서 조금 더 늘리세요. 30%까지. 그래서 박스권 상단이 5,900원까지 끌고 오르는 전략입니다. 그죠? 그래서 목표가를 일단은 5,620원 잡아드릴게요. 왜 5,620원이냐?
전고점 부근에서 살짝 안 밀고 다시 밀어 제낄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5,620원 잡아드릴 테니까. 자, 여기서 일부 분할로, 빠져나오시고, 분할, 즉, 만약 20%를 지금 지고 계시니까 10%만 지고 가시고 10%는 5,620원 이상에서 차익 실현하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박스권 하단, 즉 4,800원대가 오면 다시 잡는 겁니다. 그 금액만큼 그대로. 그러면 수량도 늘어나고 평균 단가도 떨어지겠죠. 그 점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AP 시스템입니다. 아유, 이거 왜 이래 됐을까요? 너무 많으신 분들이 들고 있죠. 그죠? 7,410원, 일단은 수익권역이세요. 그죠? 떨어질 때 자꾸 매수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은요, 이때 떨어질 때, 즉, 10,000원대 떨어질 때도 그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분이 계실 거예요. 그죠? 또, 이만큼 떨어져서, 횡보 나오니까 또 여기가 저점이구나. 8,500원대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이 또 계실 거예요. 그럼 시청자분도, 여기가 저점이겠거니 하고 잡은 구간이 바로, AP 시스템 8,700원일 거예요. 그죠? 8,700원. 손실 중이시네요. 그죠? 8,700원 손실 중이신데, 자, 8,700원대에서 잡으셔가, 그래, 또 손실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은 없습니다. 진바닥이라는 것은 확인되지 않으면, 그게 바닥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닥은 늘 바닥이라고 잡지만, 결코 바닥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은 진바닥은 지나놓고 와야 알 수 있습니다. 지나놓고 많이 올라왔을 때, 그때가 진바닥이었구나, 했습니다. 과거형이에요. 미래형 아닙니다. 그렇다는 것은 아무 의미 없다는 얘기예요. 그 진바닥을 잡으려는 노력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지대가 더 중요합니다. 그 점 참고해 보시고요. 자, 요거, 반등이 크게 와도 8,900원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단기적으로 8,900원대 목표가 잡으시고, 손절가는 7,410원 잡아드릴게요. 좀 타이트하죠. 그렇지만 이 7,410원대가 무너지면 진짜 진바닥이 어디까지 보일지 모를 정도로 내려갈 수 있습니다. 전 저점 영역대인 즉 2012년도에 6,080원까지도 충분히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 그죠? 시장에서 소외받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안 좋은 뉴스 들려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 주가에 반영이 된 거예요. 그 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카프로입니다. 제가 울산 온산공단에 위치한 그 화학회사들, 제가 봤을 때 올해 3, 4분기나 돼야 올라올 거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바닥권역에서 올라오고 있는데요. 카프로 매수가가 4,800원이세요. 지금 약간 수익 구간 중이신데, 카프로는 결과적으로는 저항대가 지금 명확히 보이는 자리대까지 한번 들고 와보시는 전략입니다. 목표가 6,300원 잡아드릴게요. 6,300원대가 여기, 즉, 전 지지대 부근입니다. 이 지지대 부근이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부근이죠. 그죠? 지지를 받고 강하게 리바운딩 나왔던 자리. 그죠? 그런데 이 지지대를 무너뜨리고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저항대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목표가를 4,800원 잡아 놓으시고, 전 저항대, 즉, 잠깐만요. 아니요. 목표가, 4,800원이 아니고. 자, 목표가를 6,300원 잡아 놓으시고요. 이 전 저항대죠. 그죠? 전 지지대. 그 6,300원 잡아 놓으시고, 손절가는 역시 타이트하게 잡아 드리겠습니다. 4,190원 잡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하나케미칼입니다. 잘 잡으셨어요. 잘 잡으셨는데, 끌고 가시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되고, 신념이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종목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누군가를 입양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지금 바로 오늘 종가가 매수가 부분이신데 오늘 들어가신 거 아닌지 모르겠네요. 그죠? 하나케미칼 자체는 자 이제 그 태양광 산업의 치킨 게임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본격 마무리가 되면 바로 이 태양광 쪽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쪽에서 두각을 내면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풍력, 자 태양광 이 모든 것들이 신재생, 바이오가스까지 신재생에너지 쪽인데 결과적으로는 지금 원자력보다는 금액적인, 즉, 투자 대비 효율이 떨어진다는 측면 때문에 주가의 조정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이고, 풍력은 특히나 심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케미칼, 이제 치킨 게임이 끝난
태양광 쪽에서 분명히 빛을 발휘할 수 있다. 그렇다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유를 하셔야 되는데 목표가를 단기적으로 봤을 때도 21,200원대까지는 잡아놓으면 될 듯합니다. 21,200원까지 들고 가보시고요. 손절가는 17,400원 잡아드릴게요. 자, 그죠? 그리고 자, 그 다음 다우 기술입니다. 이렇게 손실이 크나요? 이걸 왜 내버려 두셨을까? 지지대 다 깨고 내려오고 있었는데, 그죠? 앞으로 이러지 마세요. 지지대 깨면 미련 없이 버리세요. 미련 없이. 12,900원대가 지지대인데, 자, 다우 기술 15,500원대 매수하셨어요. 지지대 계속 내려오는 것도 다 견디셨고, 이미 손실폭이 너무 커졌습니다. 그래서, 손실폭은 커졌지만, 참 이런 얘기 드리긴 좀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저는 매도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다우 기술 여러 가지 지금 측면에서 주가가 크게 모멘텀이 없습니다. 앞으로 지금 내려오고 있는 속도로 본다면 저항대가 더 많을 거예요. 그렇다면, 굳이 이런 종목 들고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디까지 빠질지 몰라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거는 빨리 매도해서 좋은 종목군을 갈아타고 거기서 손실 보전을 하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비중도 10%밖에 안 돼요. 없앱시다. 없애고 차라리 좋은 종목군을 갈아탑시다. 여러분. 자, 그 좋은 종목군은 곧 소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상담을 마쳐 드릴 테니까요. 꼭 메모해 두셨다가 이런 식의 매매 전략 잘 세우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내일장 공략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색창에 샘플러스를 입력하시고 전문가 방송을 클릭하시면 서울경제 특급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수익률을 책임집니다. 주식 투자 샘플러스와 함께하세요. 예, 킵해 놓은 게 하나밖에 없어서 뭐 더 이상 초이스가 없습니다.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SK네트워크스죠. 작년 11월 달부터 너무나 강조드렸고 이 SK네트워크스의 성장성에 대해서 계속 누누이 얘기를 드렸습니다. 여러분 1월 달에도 2월 달에도 상담 많이 들어왔습니다. 3월 달에도 상담 많이 들어왔습니다. 정식큐 여보세요를 통해서 SK네트워크스 계속 물어보시는 분 계셨습니다. 제가 그때마다 답변 드린 게 있습니다. 8,800원 익절가 잡고 가시면 되고 그 8,800원 절대 다이지 않을 것이다. 결국은 우상향 패턴을 그리면서 계속 올라왔고 8,800원 터치 없이 즉 익절가의 터치 없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SK네트워크스 저는 더 간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상승폭 충분히 더 남아있습니다. 어디까지? 13,000원까지. 자, 그리고 손절선도 너무 명확합니다. 왜? 지금 각도를 꺾고 내려오는 구간에서 각도가 아직 전혀 꺾이질 않았고 각도가 꺾고 내려와 본들 이 선에서는 지지를 받아주겠다는 선이 있죠. 그 지지대를 무너뜨린다면 회사 내부적인 문제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그래서 손절가 명확합니다. 지금 올라오는 구간에서의 조우하지 않았던 이 9,800원대. 그죠? 9,800원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여기서 더 빠지게 되면 여기 9,200원대까지의 다시 밑에 올라오는 구간에서 한 번도 조우하지 않았던 즉 지금 122평선하고 조우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까지 기다릴 수 없겠죠. 그래서 조금 더 손절선 타이트하게 잡아드렸으니까 그 점도 참고를 하시고요. 이 SK네트워크스는 여러 가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장성 지금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매력적인 가격대고요. 우상향 패턴이고요. 그리고 지금 성장 속에서 거래량적인 측면 밑에서 즉 어떤 딜에 대한 부분들까지 다 고려를 해보신다면 아직 상승폭까지는 충분히 더 남아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1시간 동안 좀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여러분들 저희가 종목을 자꾸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AS라는 생각 안 하시고 무조건 종목을 따라 들어가시는 것 같아요. 저희는 방송인입니다. 방송에서 많은 종목을 들고 나오죠. 하지만 가족분들과 공유하는 종목은 다르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병군 멘토였습니다.